이제는 주목 2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잠깐만 물 좀 마실게요. 이게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입도 이게 바짝바짝 마르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슬픕니다. 예전에는 뭐 물 안 마시고도 뭐 1시간씩 떠들기도 했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주목 2겹으로 준비한 기업은요, 메이시스입니다. 미국의 고급 백화점 체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기업이 사실 되게 무거운 기업인데 7.5%나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이 JP 모건의 매튜 보스 애널리스트가 요 메이시스는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떤 성장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지금 그 어떤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매수해라이죠.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28달러에서 29달러로 1달러 높였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 약 54%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메이시스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시스 어떤 기업이냐? 1958년에 설립된 미국의 고급 백화점 체인입니다. 1958년이면 지금 역사가 150년이 넘는 거죠. 그죠? 대단한 기업인 겁니다. 자, 그리고 1920년에 설립된, 그만큼 역사가 깊다라는 건데, 1920년에 설치된 20여 대의 목재 에스컬레이터를 운행하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정훈 선배가 특파원 시절에 메이시스가 또 한인타운하고 또 가까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갔었는데 요 목재 에스컬레이터를 직접 봤다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이 그 목재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요게 뭐 지하로 갈 때 주로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사진만 보면 무슨 고리타보다 무슨 이게 백화점이야 이럴 텐데 제가 이따가 다른 사진들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전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메이시스가 720여 개의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20년 이후에 지점 폐쇄를 좀 본격화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화, 디지털화에 좀 드라이브를 걸면서 좀 실적이 안 좋구나 이런 데들은 계속 좀 없애면서 사실 원래 얘들이 한 860여 개의 매장이 있었는데 지금 한 3, 4년간 이렇게 700여 개까지도 매장을 좀 줄여나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 매출에서 디지털 매출 비중이 현재 이제 37%까지 늘어났다고 하고요. 제가 여기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서 놀란 게 저한테 딱 뜨는 게 이게 아마 데이터가 통하나 봐요. 그래서 한국으로 배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팝업 창이 좀 뜨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데? 라고 봤는데 전 세계 200개 지역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로 이 온라인을 좀 강화하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됐고요. 자, 메이시스의 주요 타겟팅 고객은 16세에서 34세의 중산층 여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작년 4분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보니까 여성 의류, 화장품, 신발 등 이 여성 카테고리 쪽의 매출 비중이 61%에 달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성과 키즈를 합쳐서 22%. 근데 이것도 또 여성들이 워낙에 쇼핑을 좋아하니까 이게 메이시스만의 문제, 이게 결과인가는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만. 근데 아무튼 이 여성 고객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효과가 나오고 있다. 이거 정리가 되고요. 메이시스 그룹의 이 매장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좀 보면 그냥 백화점 운영을 메이시스가 하나 있고요. 블루밍 데일즈도 이것도 이제 백화점인 것 같은데 메이시스와 좀 다른 브랜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루밍 데일즈 아울렛, 그러니까 할인 매장이고 메이시스 백스테이지 이것도 이제 할인 매장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브랜드 안에 있는 거고요. 블루 머큐리라고 해서 이건 아마 뷰티 체인점 전문으로 하는 그런 전문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브랜드, 요 3개 정도의 브랜드죠. 요걸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업 내용과 조금 별개로 이 메이시스 다양한 지점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헤럴드 스퀘어, 이게 1902년에 설립된 건데 이게 뉴욕 맨하튼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라는 타이틀을 매우 오랜 기간 유지를 하고 있었고 정훈 선배의 말에 의하면 진짜 몇 개 블록이 그냥 다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뭐 그 정도로 엄청 큰 백화점인데 2009년에 그 타이틀을 대단합니다. 우리 부산의 신세계 백화점 센텀 시티점에 내줬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기네스북 가장 큰 규모가 큰 백화점 1위에는 우리 이 신세계 백화점이 올라 있다는 거, 이건 하나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메이시스가 지난달 2일 날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뭐 매출액은 전년 대비 4.6% 감소했지만 뭐 시장의 예상보다는 잘 나왔고, 조정 EPS도 1.88달러로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다만 총 마진은 36.5%로 36.5%에서 34.1%로 약 2.4%포인트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 소매업체들의 공통사항이 있었죠. 재고 처리를 위해서 가격 할인에 들어가고 마케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총 마진은 하락을 했더라. 뭐 이거는 뭐 이 소매점 하면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올해 연간 매출 목표치를 뭐 237억에서 242억 달러 제시를 했는데 요 상단이 시장 월가의 예상 수준이고요. EPS 목표치도 한 중반 정도가 예상치와 좀 부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 뭐 실적 브리핑하고 목표치 제시하면서 이날 주가는 꽤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 실적 자체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실적 수준이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29일 날 리더십 교체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이 제프 제네트가 CEO로 있거든요. 근데 내년 2월에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메이시스에서만 뭐 40년을 근무한 분이고 메이시스의 어떤 변화를 이끌었던 뭐 그 주역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은퇴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바통을 토니 스프링 현재 메이시스의 수석 부사장이자 블루밍데일즈의 CEO로 있는 요 분이 이제 CEO로 선임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서 우리 JP모건의 매튜 보스 애널리스트의 그 분석 지금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 JP모건에서 갑자기 보고서를 낸 이유도 있어요. 제 화면이 또 안 잡히네요. 지난 30일 날 JP모건이 소매산업의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거든요. 근데 이 JP모건은 보면 각 산업별로 뭐 은행 산업도 하고 뭐 인터넷 부문도 하고 뭐 이런 컨퍼런스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데 소매 컨퍼런스가 지난달 30일 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메이시스도 뭐 이것저것 발표들을 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 화면이 또 안 잡혀서 제 PPT 화면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냥 해볼까요? 제 말의 전달력이 괜찮아가지고 그죠? 이걸 아무리 꽂아보고 벼슬 해도 안 뜨네요. 이게 약간 선이 지금 뭐 아슬아슬하네요. 네, 사실은 앞에서 기업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주요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좀 더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할게요. 제 얼굴만 계속 보시면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화면이 나오면 좋긴 하겠는데 그죠? 자,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의 어떤 변곡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할게요. 이거 안 잡히네요. 자, 먼저 그 소매산업 컨퍼런스에서 보니까 메이시스 경영진들은 올해 실적에 대한 확신, 자신감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로 업계 전반의 이 매출 완화 이걸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얘네 메이시스는 뭔가 차별화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서 이야기했던 그 실적 목표치들 이거에 대한 달성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2020년부터 시작된 어떤 변화의 결실, 성장 가속화를 위한 이 변화의 결실을 이제 이걸 맺을 수 있는 그 어떤 변곡점의 위치에 지금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에 얘들이 뭘 했길래 궁금한데요. 얘들이 메이시스가 장기 성장을 위한 3개년 폴라리스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프라이빗 라벨, 프라이빗한 어떤 좀 차별화된 개인 뭐 약간 고급화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의류 매출의 비중을 우리는 25%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그 폴라리스 전략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디지털 채널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 매장들을 그렇게 다 폐쇄를 한 겁니다. 근데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디지털 매출 비중이 지금 37%까지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프라인 매장에 대해서는 약간 체험형 매장을 확장을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품 브랜드를 좀 강화하겠다. 이 몇 가지의 전략들이 있었는데 요 전략을 통해서 우리는 뭘 이루겠다라고 했던 그 목표치들, 그게 실제로 보니까 대부분 이 달성하고 있는 매우 순항 중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잘 그 단계별로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 이제부터는 성장세가 좀 나올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결실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 위험 대비해서 지금 매우 매력적인 보상을 줄 수 있다. 지금 내가 이 기업을 샀을 때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손실 위험보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내년 예상이 기준으로 해서 EV 에비타가 이제 2배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게 업계 평균이 아마 한 4배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그 50% 수준에 불과하고 예상 이익 기준에서 주가 수익 비율 포도 4.6배로 매우 현저히 저평가다. 경쟁사들 거 언급한 거 보니까 뭐 하나는 뭐 9배, 하나는 뭐 10배, 뭐 하나는 8점 몇 배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리더십 변화 준다고 했는데 변화를 이끈 CEO가 나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약간 우려의 소리도 있었지만 강력한 재무 성과를 지속할 수 있는 발판을 이미 전 CEO가 만들어 놨고 그거를 앞으로 받을 리더십들이 그 위에서 이제 하나의 그걸 다져나가면서 성장을 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 리더십 변화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메이시스를 주가를 보면 2021년에 133%나 주가가 좀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한 21% 정도 하락했고 올 들어서도 여전히 9%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익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월가의 전반적인 의견은 한번 저희가 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메이시스에 대해서 14명이 투자 의견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3명 거기에 이제 JP 모건이 중립에서 매수로 왔으니까 이게 아마 4명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매수 비중이 한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평균 목표 주가는 23.6달러로 추가 상승 여력 한 25% 있는 것으로 이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뭐 이런 무거운 기업이기 때문에 막 매수 이거는 아니지만 목표 주가는 다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